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26일 미 상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2분기 미국의 GDP 증가율 확정치는 3%로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상무부는 또 올해 1분기 성장률을 기존 발표치에서 0.2%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4천 건가량 감소한 21만 8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문가의 전망치를 밑돌 뿐만 아니라 지난 4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간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WTI 종가는 배럴당 67.67달러로 전장 대비 2.9%가량 크게 급락했습니다.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증산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기 때문으로 분석되는데요. 오늘 정유주의 변동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의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이 현지 시간으로 26일 한국의 국방비를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동맹과 부담을 분담할 수 있도록 국방비가 미국과 같이 GDP 대비 3%나 3.5% 수준까지 올라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27일 금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도 또 이 반도체 겨울도 일시적인 꽃샘추위에 불과했던 걸까요? 그간 시장을 둘러쌌던 이 각종 불안과 우려들이 불식이 되면서 간밤 다우와 나스닥 지수는 0.6% 강세, 또 S&P 500 지수는 이틀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우선 이날 발표됐던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 다시 말해서 고용지표와 경제 성장률이 호조세를 띠게 되면서 이 경기 침체론이 다소 완화가 됐고요. 또 많은 기대를 모았었던 파월 의장의 연설, 예상과는 달리 이 통화정책과 관련된 내용들을 거의 담지 않게 되면서 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다소 제한적이었습니다. 대신에 이 전일 장 마감 후에 깜짝 실적을 발표했던 이 마이크론, 이날 주가가 14.7%나 급등해줬고요. 이 반도체 풍향계가 시장의 청신호를 가리키게 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전거래일 역시 3.4% 이상 상승 마감했습니다. 근데 이 11월 인도분 WTI 국제 유가가 다시 한번 흐름이 예사롭지가 않은데요. 이 WTI 종가가 배럴당 67.67달러 선까지 다시 한번 밀려나게 되면서 이 사우디 감산에 대한 타격을 다시 한번 받아가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거의 3% 가까운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을지 가장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제의 마이크론의 호실적과 또 윤 대통령의 AI 국가 총력전 선포에 크게 날아올랐던 코스피 시장 2.9% 가까이 크게 날아올랐는데요. 오늘은 0.15% 여전히 강보합권에서 빨간불 이어가고 있고요. 지금 시각 267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자그마치 7거래일 만에 이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순매수 우위로 돌아서졌죠. 기관도 여기에 가세해졌는데요. 오늘 다행히도 외국인이 이틀 연속 순매수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개인과 기관은 나란히 쌍끌이 매도세 보여주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어제 2.6%가량 급등하게 되면서 한 달 만에 770선에 안착하게 된 코스닥. 오늘은 0.18%, 장 초반 다소 약하게 밀려나고 있고요. 지금 시각 77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제 코스닥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이어졌는데요. 오늘은 단 하루 만에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세로 전환한 듯한 현재 코스닥 시장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양대 지수가 계속해서 보합권에서 엇갈린 흐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바로 엠폭스 관련주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엠폭스들 관련 기사들이 꿈틀대면서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데요. WTO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이 엠폭스의 확진자 수가 지난달 8월 2,000명을 넘어서게 되면서 2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닌데요. 현지 시간으로 24일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인 인도죠. 이 변종 엠폭스 환자가 인도에서까지 발병을 했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서 오늘 다시 한번 관련주들 꿈틀거리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오늘은 이 중에서 어떤 종목 만나볼지 저희 잠시 후에 공개해 볼 거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이미 어제 반도체주들의 좋은 호재 얘기들이 나왔다는 얘기는 어제 아침 시간에도 전해드렸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시간 외에서 14%가 폭등하면서 마감을 했고 그래서 어젯밤에 그렇게 진짜 움직였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시간에서 상승한 것만큼 움직여줬고요. 그리고 반도체 지수도 3.4% 폭등을 해줬는데 자, 미국 시장 보겠습니다. 넘어가질 않았어요. 나스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뭐 모건 스탠리에서 뭐 반도체 뭐 겨울이 온다 뭐 그러고 뭐 모바일 뭐 PC 수요가 뭐 둔화될 것이며 뭐 HBM도 뭐 4분기 뭐 피크를 치고 뭐 떨어질 거다. 그래서 뭐 목표치를 54%를 마이너스를 깎아버려 가지고 거의 뭐 매도 뉴스를 엄청나게 안 좋은 얘기를 불과 2주 전, 3주 전에 하면서 IT줄이 죄다 급락을 했는데 제가 그때 급락할 때 그래도 대마불사다. 저거 얘기 믿지 말아라. 어차피 얘기는 또 바뀐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결국 다 좋은 얘기로 바뀌었습니다. 거기다 어제는 이제 SK 하이닉스의 12단 HBM3E 12단 양산 시작이 됐다라는 기사와 함께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마찬가지. 그래서 실적 HBM 쪽으로 실적이 이제 좋아진다라는 얘기가 막 나오고 막 좋게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뉴스는 좋은데요. 나스닥이 못 넘어갔어요. 그럼 나스닥이 못 넘어간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또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서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 선물이 플러스 2%, 3% 이렇게 강하면 참 좋을 텐데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였다가 왔다 갔다 그래요. 그냥 약보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빨리 넘어가줘야 IT주는 연속성이 나오는데 이걸 못 넘어가면 흔들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IT주들은 쫓아가지 마세요. 그래서 IT주들이 만약에 조정받는다 하더라도 IT는 안 죽습니다. 계속 시대는 변화가 되고 발전이 되기 때문에 또 모건 스탠리 같은 애들이 또 나오겠죠. 또 겨울이 온다, 또 피크를 친다, 떨어진다. 그러다가 실적을 까보면 마이크론처럼 어닝 서프라이즈. 이게 웬일이냐. 역시 IT는 튼튼하다. 뭐 이러면서 또 올라가고 반복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뉴스에 흔들리지는 마세요. 대신에 미국 시장이 저거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IT 부품주 쪽에서 어디가 움직이냐면 여러 가지가 있죠. 어제도 온디바이스 AI, CXL, HBM, 뭐 반도체 장비, 부품, 뭐 소재 등등 유리기판 이런 애들이 어제는 움직였다면 오늘은 그 오라이언이라고 메타에서 안경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구글도 만들고 있죠. 구글 글라스도 있고 뭐 샤오미 제품도 있고 화웨이 제품도 있고 뭐 삼성전자도 따지고 보면 뭐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갖고 무슨 안경인데 이전에 있었던 그 애플에서 이따만한 그렇죠? 무슨 물안경 이따만한 이런 거 말고 진짜 안경, 제가 쓰고 있는 이런 안경처럼 이렇게 쓸 수 있는 간편한. 그래서 오라이언 보면은 컴퓨터가 이렇게 손 안에 들고 다니는 무선 컴퓨터예요. 이게 얘가 처리를 합니다. 얘가 처리를 해서 이 안경에서 이제 디스플레이로 보여주는 거죠.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저도 봐야 돼요. 저도 봐야 되고 이제 막 기사가 나오는데 그 손목에다가 차가지고 이 손목에 차면은 여기 힘줄이라든지 근육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그 영화에도 나오죠. 그렇게 손으로 이렇게 공중에다 이렇게 하게 하면 마우스 움직이듯이 그렇게 조작하는 방법이 영화에서 나오던 게 이제 진짜 실제로 이게 나오는 부분들인데 이게 얼마나 성능이 지금 잘 나오느냐가 좀 관건이긴 하지만 결국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1년, 2년, 5년,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 뒤에 나오면 진짜로 우리 막 그 우주 영화 같은 것들 보면은 막 가상현실에다 막 이렇게 화면 이렇게 찍 하면 막 움직이고 막 그쵸 막 이렇게 막 다 보이고 막 이런 게 나올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그거 기대감입니다. 지금 나오는 거 뭐 비싸기도 비싸겠지만 지금 나오는 거는 이제 처음 나오는 거라 이렇게 성능을 크게 기대하지는 못할 거예요. 하지만 그거 관련해 가지고 오늘은 그러니까 IT라는 이름으로 저 미국 시장이 나스닥을 고점을 돌파를 하고 강하게 움직였으면 오늘도 반도체 장비주들부터 해서 그쪽으로 뭐 CXL이니 뭐 유리기판이니 TSV니 뭐 등등 해가지고 막 폭등을 할 텐데 저게 급등을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은 VR, AR 관련주들로 결국은 소문에 또 움직입니다. 테마 장세예요. 오늘 제일 잘 움직이는 게 이제 맥스트 뭐 이런 애들, 뭐 맥스트부터
가상현실 관련주, 증강현실 관련주, 넥스트, 바넥트, 뭐 라운텍, 덱스터,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는 자이언스텝 오랜만에 보네요. 맥스트, MP, 뉴프렉스, 뭐 알체라 뭐 이런 애들이 막 상한가 가고 이제 급등 나오고 VR, AR, 뭐 하이소닉, 가상현실, VR 지금 이런 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IT는 IT인데 이쪽이 또 그 영화산업하고 또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소문의 뉴스에 움직이는 겁니다. 마찬가지 급등할 때 따라 붙지 마세요. 저거 제품 나와봤자 아마 안 살 겁니다. 왜냐하면 더 돼야 돼요. 우리 갤럭시 1 나올 때 샀던 사람들 3 나오고 4 나오고 7 나오면은 갤럭시 워치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계속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성숙 단계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은 기대감에 움직이는 부분들이니까 주가가 워낙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지금 이제 찬바람 불면 또 겨울이 되죠. 그럼 겨울이 오게 되면 지금 기대감으로 또 움직일 수 있는 애들이 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슷한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오라이언, 메타, 저커버그가 안경 이렇게 쓰고 뭐 이렇게 뭘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그 기대감이 올라갔어요. 그게 뭐 얼마짜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양산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개발을 했다. 지금 5년 만에 내놨다. 사람들이 관심이 모여지니까 일단 이슈는 됩니다. 1년 내내 올라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테마는 1년 내내 올라가려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저런 뉴스가 나오면 잘 가야 한 달이에요. 잘 가야 한 달이고 하여튼 제품이 일단 나오고 나서 엄청 좋아야 됩니다. 근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애플폰 나오듯이 그런 경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을 바꿀 정도, 그 정도 이슈는 되는데 제가 아침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뭐가 나오면 이거 갤럭시 워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애플워치도 마찬가지예요. 나왔죠? 그다음에 갤럭시 워치 나왔죠? 저가 중국산들 많이 나오죠? 경쟁 붙죠? 그럼 진짜 수혜주는 어디가 될까요? 제가 아침 방송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이슈로 움직이는 지금 VR, AR은 잠깐 움직이는 거니까 쫓아가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단타로 매매로만 보셔야 되고 뭐 그런 관점에서 또 제약바이오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 바닥에 있는 것도 건져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진짜 수혜주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인데 지금 사도 안 움직여요. 나스닥이 넘어가야 됩니다. 뭐 똑같은 얘기인데 어쨌든 저게 넘어가면 진짜 수혜주는 반도체가 될 건데 그 모든 기기에 또 반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정도 얘기하고 그리고 지금 나스닥 선물이 그게 그렇게 크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오후장에 얼마든지 밀릴 수도 있어요. 나스닥이 오늘 넘어갔어야 되는데 못 넘어갔기 때문에 나스닥 시간이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장중 미선물이 마이너스로 바뀌게 되면 어제 우리나라는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쫓아가지 말고 바닥에 있는 매매하는 종목으로. 왜냐면 아직 미국 시장이 조정 시그널이 없습니다. 여전히 강해요. 이러다가 오늘 미국 시장 나스닥이 2% 3% 급등하면 그러면 또 다른 랠리가 또 펼쳐질지도 모르고 급등하지 못하고 조정받으면 뭐 잠깐 조정받을 수 있죠. 그거는 뭐 계속 얘기를 했었으니까. 어쨌든 매매장이라는 거는 변함이 없다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앞서서 증시 흐름 다 같이 짚어보고 왔는데요. 어제 우리 시장 양대 지수가 나란히 2.5% 이상 크게 급등했지만 선반영이 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나스닥 선물이 다소 불안정한 상황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장중에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지 않는지 이 점 계속해서 주의 깊게 체크하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종목에 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실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오늘도 종목 상담 열심히 저희 상담 진행받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저희 화면 하단에 송출되고 있는 전화번호 023153-1611번 혹은 1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투자 고민 저희가 말끔하게 해소해 드릴게요. 또 이어서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저희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아울러서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피해보시는 일 없도록 유의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의 이 주인공은 누가 될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 엑세스바이오 굉장히 오랜만에 나와줬네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단키트 관련주 그리고 엠폭스 관련주로도 엮어볼 수가 있는 엑세스바이오. 지금 시각 0.3% 가까이 밀려서게 되면서 6,45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전문가님, 엑세스바이오 오늘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차근차근히 뜯어볼까요? 자, 엑세스바이오도 엠폭스 관련주이면서 코로나 진단키트, 유전자 치료제, 그다음에 폐렴 관련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젠하고 비슷해요. 시젠도 엠폭스 진단키트, 그다음에 유전자 치료제 관련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바닥권역에 있고요. 뭐 시젠도 뭐 살살살살 조금씩 움직이고 있지만 워낙 바닥에 있으니까 지금 위치에서는 좀 안전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쪽으로 지금 미국 시장이 강하게 넘어갔으면 반도체를 해야 되는데 아직 안 넘어갔죠. 그러면 반도체가 흔들릴 수도 있을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미국 장이 넘어가야 됩니다. 나스닥이. 다운 이미 넘어갔고. 다우가 넘어갔으니까 당연히 나스닥도 넘어가야 돼요. 어젯밤에 못 넘어갔으면 오늘 밤이라 넘어가야 됩니다. 빨리 넘어가줘야 되는데 쟤네들이 자꾸 주춤주춤 무슨 꿍꿍인지 안 넘어가겠다 그러면은 호재를 또 거꾸로 잡고 또 밀려버리게 되면은 IT주 흔들리게 되면 그거를 받아줄 뭔가 테마가 필요하죠. 그럼 제약주밖에 없어요. 겨울이니까 이제 곧 한 달, 두 달 지나면 이제 추워지고 그다음에 엠폭스 이슈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계속 WHO에서 위험하다고 계속 경고를 하고 있고 또 겨울 되면은 뭐 코로나든 뭐든 또 다시 또 난리를 또 칠게 뭐 계절적으로 항상 겨울에서 많이 늘어나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 상황이니까 그래서 바닥에 서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진매트릭스 같은 경우도 엠폭스하고 코로나 그쪽 관련주 쪽인데 걔는 이제 대상포진으로 어제 급등이 나왔는데 뭐 유전자 치료제 관련주로 움직이든 뭐로 움직이든 어쨌든 바닥에 있다가 오늘 그 오라이언 이거 이제 VR, AR 이것처럼 갑자기 이슈가 나오면 팍 튀듯이 바닥에 있다 뉴스가 나오면 종목들이 팍 튑니다. 자이언트 스텝이 튀듯이 넥스트가 튀듯이 그러니까 올 겨울에서는 분명히 이쪽 기사가 나올 건데 그래서 뉴스가 나오면 갑자기 튀겠죠. 그래서 좀 안전하게 그래서 오늘은 시젠 다음으로 똑같은 쌍둥이 종목인 엑세스바이오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의 표적 종목 엑세스바이오 매수가는 어떻게 될지 저도 참 궁금한데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공개해 볼 거고요. 저희는 가장 먼저 지난 표적 종목 상황들 지금 바로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현재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9월 19일과 20일 파미셀 매수가는 동일하게 5,440원 선에 만나봤는데요. 19일 기준으로는 1.5%의 상승률 그리고 20일 기준으로는 아쉽게도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종목 상황 다 같이 보도록 하시죠. 가장 먼저 9월 23일과 24일 시젠 매수가 동일하게 25,150원 선에 만나봤는데요. 나란히 5%의 상승률 기록하면서 목표가 달성에 완벽하게 성공했고요. 또 이어서 9월 25일과 26일 오성 첨단 소재 각각 2,140원 그리고 2,100원 선에 만나봤는데 25일 기준으로는 0.23% 그리고 26일 기준으로는 단 하루 만에 1.67%의 상승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이 제약바이오의 약진이 여전히 유효한 가운데 오늘은 또 금요일이죠. 지난 한 주간 다뤄봤던 종목들 앞으로의 추가적인 대응 전략 살펴볼 거고요. 또 오늘 장에서의 엑세스바이오 매수가까지 지금 바로 체크해 볼게요. 자, 오늘 금요일이니까 이번 주 드렸던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드렸던 시즌부터 보겠습니다. 자, 보면 대부분 다 테마주 위주로 그다음에 제약주 위주로 드리고 있다는 거를 눈치를 채실 텐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 시장 나스닥이 넘어가질 못했습니다. 넘어가야 되거든요. 넘어가는 게 어렵지 않아요. 2%만 가면 돼요. 3%만 가면 되고 2, 3%만 움직이게 되면 넘어가게 생기는 건데 얘네들이 뭐 돈이 없어서 안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안 움직이다 보거든요. 미국에 있는 세력들이. 저걸 넘어가지 않으면 IT주들은 다시 흔들릴 겁니다. 넘어가야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오늘 밤이라도 넘어가줘야 됩니다. 근데 안 넘어가면 테마주들로 또 몰려요. 그러니까 지금 IT주들이 흔들릴 그러니까 뭐 나쁘고 뭐 안 좋고 안 된다는 얘기는 저는 대마보스 IT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아니 쉽게 넘어가면 되는 것을 오늘도 애플, 엔비디아 폭등하면 되는 것을 아니 좋은 얘기 기사 나왔잖아요.
미국은 좋은 뉴스 나오면 IT주들이 거기에 반응을 잘합니다. 근데 가긴 갔죠. 엔비디아도 3% 갔고 뭐 애플도 조금 뭐 올라갔고 그랬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4% 정도 올라갔으면 막 8% 한 10% 정도 올라갔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나스닥도 그냥 고점 돌파하고 그러면 IT 부품주를 계속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그쪽이 지금 주춤거린다라는 얘기는 다시 박스권으로 회귀하거나 그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쪽에서 다시 테마주로 돌 텐데 그럼 중소형주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비만 치료제 지금 조정받지만 저것들이 조정받으면 또 다시 저것들이 움직이든 딥페이크 관련주가 움직이든 전고체가 움직이든 아니면 요즘에 계속 떨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쪽이 움직이든 뭐 등등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또 테마주들이 움직일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은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계속 안전하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드렸는데 자 시젠 바닥에 있죠 바닥에 그래서 이번 주에 일부러 그렇게 해서 바닥에 있는 나스닥이 전고점을 돌파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 다소 흔들리더라도 이런 애들은 이렇게 바닥에 있으니까 흔들림이 적거나 오히려 거꾸로 이쪽이 움직일 수도 있거나 그래서 이거를 드렸던 거고 최근에 밸류업 그 종목에 은행주들은 오히려 들어가지를 않고 이런 애들이 들어가갖고 그래서 은행주가 뭐 빠졌다라는 기사도 봤는데 어쨌든 그 100개 종목에 시젠이 헬스케어로 들어가 있죠. 한미약품, 셀트리온 뭐 등등등등 종목에 시젠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요게 이제 이중바닥형 모양이 괜찮아요. 이중바닥형에다가 안전하죠. 뭐 시장이 뭐 급락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리고 지금 어제 오늘 뭐 종목들 테마주들 뉴스 나오면 급등 나오고 그래서 진 매트릭스도 어차피 똑같은 건데 얘도 똑같은 건데 얘는 대상포진으로 어제 상한가 가고 그러니까 바닥에 있을 때는 엠폭스 진단키트 이슈로 있었던 종목인데 대상포진 이슈가 나오면서 급등 이렇게 나온 거죠. 시젠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뭔가 이슈가 좋은 게 나오면 뭐 유전자 치료제 쪽으로 지금 뭐가 뭐 FDA를 뭐 임상을 기다리고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유전자 치료제 관련주 쪽이니까요. 그래서 시젠 쪽에서 진단키트 관련주 쪽인데 진단키트 새로운 걸 하고 있다. 피 한 방울만 있으면 코로나도 다 검사를 할 수 있고 코로나뿐만 아니라 뭐 혈당이라든지 뭐 혈액 안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암까지도 뭐 다 볼 수가 있다. 뭐 치매까지도 볼 수가 있다. 뭐 그러면서 진단키트 이런 거 만들었다 그러면 바로 상한가 가겠죠. 뭐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언젠가는 그런 것들을 얘네들도 만들어내겠죠. 시젠이 자그마한 회사도 아니고 직원 수도 많고 그 연구하는 사람도 많을 테니까 그래서 언젠가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어쨌든 바닥에서 갖고 있다 보면 뭐 엠폭스든 코로나든 이슈가 이렇게 뉴스가 나오면 움직일 것 같아서 그래서 계속 더 가져가셔도 되고요. 이미 수익 달성은 됐습니다. 5% 달성되는데 오징어 다리 조금 남겨놓은 거는 올라간 게 없잖아요. 바닥이잖아요. 바닥. 많이 빠졌어요. 이거는 카카오 네이버보다 더 많이 빠졌고 에코프로 이거보다 더 많이 빠졌습니다. 기간도 더 많이 빠졌어요. 이거 88%나 빠졌고요. 뭐 에코프로 이거 많이 빠져봐야 2년도 안 빠졌죠. 카카오 네이버도 많이 빠져봐야 2년밖에 안 빠졌습니다. 얘는 1년, 2년, 3년, 지금 4년 차예요. 걔네들보다 2배 더 많이 빠졌습니다. 하락폭도 훨씬 더 커요. 거의 마이너스 88%, 89%, 90%면 더 이상 빠질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얘는 주식입니다. 코인 아니에요. 얘는 주식이기 때문에 얘는 올라가요. 그래서 이거는 가지고 있으면 안전한 종목 말씀드려봤고요. 화요일도 동일합니다. 화요일도 동일하고 자, 수요일 날 오성첨단 소재. 자, 오성첨단 소재는 우리바이오가 움직여야 되는데 아직 우리바이오가 움직임이 없어요. 그것도 차트가 죽은 것도 아니에요. 원래 이제 급등주 차트들은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튑니다. 갑자기 우리바이오가 이렇게 튀어서 이렇게 넘어가 버리게 되면 오성첨단 소재가 갑자기 20%, 25% 혹은 상한가도 갈 수 있으니까 차트는 살아있다는 게 중요해요. 거래량도 살아있고 매집 거래량 살아있고 거래량 들어와 있고 주가 관리 누가 하고 있고 저점이 안 깨지고 여기서 이만큼 들어줬으면 안 갈 생각이거나 크게 흔들 생각이면 이미 벌써 25%, 30% 빠집니다. 그리고 빠지고 나서 또 25%, 30% 또 올라가요. 원래 그래요, 얘네들은. 얘들은 30% 떨어졌다가 또 30% 올라가고 또 30% 떨어졌다가 30% 올라가고 원래 그렇게 널뛰게 하는 애들인데 움직임이 없어요. 가만히 붙어서 그렇죠? 고점에서 뭐 하고 있는 거겠어요? 신용 물량 들어온 애들, 그다음에 급한 자금 들어온 애들, 불안한 애들 나가라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불안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게 튀는 거죠. 슉 하고 튀면 넘어가면 이때부터는 이제 나 잡아봐라 패턴으로 바뀌는데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이제 7,000원, 8,000원 일로 갑니다. 그래서 그러려고 거래량이 들어온 것 같으니까 그래서 좀 우리바이오가 갈 것 같아서 그래서 오성첨단 소재를 얘기를 한 거고 오성첨단 소재는 이제 전저점 지지가 되고 우리바이오가 움직임. 얘도 거래가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전에 앞전에서는 큰 수익을 주고 지금은 최근에 다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어제까지 두 번을 추천해 놨는데 지금은 살짝 빠져 있지만 원래 테마주들이 변동성이 그냥 하루에도 5%에서 8%는 원래 잘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변동성이 없는 거예요. 지금 1, 2%밖에 안 움직이는 건 바닥에 있는 애들도 지금 그렇죠. 날바닥에 있는 애들도 장중에 2, 3%는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전저점을 살리려고 그래서 그런지 원래는 이렇게 떠 있으면 장중에 8%는 마이너스 8%, 플러스 8% 원래 왔다 갔다를 잘하는데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거래도 완전 말라 있고 요거 이제 다시 들어올 거예요. 다시 들어오면 거래가 실리면 확 움직이는데 근데 얘가 대장이 아니고 우리바이오가 대장이기 때문에 우리바이오 눈치 보고 그래서 우리바이오가 튀면 그때 움직일 테니까 뭐 추가 매수를 다시 노리거나 아니면 지금 저점 매수를 하거나 하는 분들은 우리바이오 눈치를 보면서 그쪽이 안 깨지고 튀면 그때 쫓아 들어가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자 그럼 이제 급등명주 종목 대봉 LS 자, 한 달 안쪽으로 다 추천해드렸던 종목인데요. 비만 치료 제가 어제도 얘기했죠.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고. 오늘 비만 치료제들 다 빠집니다. 저게 정상이에요. 많이 올라갔으니까 좀 조정 받아야죠. 83% 올라갔으면 한 20, 30%는 내려와도 돼요. 근데 내려올지가 모르겠어요. 하도 강해가지고 제약주들이. 어쨌든 수익 많이 나신 분들은 비중을 팔고 조금 갖고 있으면 되고 하나도 안 팔거나 지금 들어가신 분들은 20, 30% 빠질 거 각오를 하든가 손절을 하든가 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한미약품. 이건 대형주라서 뭐 많이 올라가고 많이 떨어지고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 여기서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이 정도는 내려올 수 있죠. 30만 원까지는. 그래서 재미없다고 하는 겁니다. 많이 올라간 것도 없는데 내려오기도 하고 대형주의 특징입니다. 근데 많이 내려가는 건 아니에요. 뭐 아까 봤었던 오성첨단소재나 우리바이오는 원래는 저렇게 떠 있는 종목은 장중에도 8%, 10%씩 빠지는데 이런 애들은 장중에 8%, 10%씩 빠지는 게 그렇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근데 오늘은 대형주들 쪽에서 바이넥스하고 한미약품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애 좀 빠지네요. 그렇고 자 다음은 샤페론. 자 이것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 받아줘야죠. 130% 넘게 올라갔으면 빠져도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제가 이거 많이 올라갔으니까 많이 팔고 계속 팔라 그랬죠. 그리고 만약에 하나도 안 팔았다. 지금이라도 팔아야 됩니다. 안 팔고 이거 3,500원, 3,000원 정말 운이 없으면 2,500원까지 떨어지게 되면 얼마나 억울해요. 수익 났던 거 싹 다 팔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챙겨가고 일부만 갖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부를 가져가는 이유는 이 세력들이 가지고 있다가 지네들이 더 올리고 싶거나 아니면은 손실 나기 싫으면 또 올리겠죠 세력들이. 근데 어디까지 뺐다가 올릴지는 세력들 마음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익 났을 때 챙기거나 많이 올라갔을 때 지금 저거 싸다고 들어가는 그런 초보자들은 없기를. 자 샤페로는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9월 2일, 3일 영수적으로 드렸었고 그다음에 한국 BNC 마찬가지 이쪽도 얘도 원래 대마 관련주 쪽인데 한국 BNC 대마 관련주이면서 비만 치료제이면서 보톡스 관련주이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모양 잡고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비중이 어느 정도 팔았으면 조금 가져가는 건 얘는 안정적인 차트 모양이니까 더 가져가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오성첨단 소재 9월 10날 지금 같은 흐름이었죠. 여기서 조정받고 양봉 나올 때 들어갔더니 팍 하고 올라가서 20% 수익 났듯이 조만간에 양봉 뜨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매매 패턴으로 매매가 뭐예요? 매수와 매도의 합성어죠. 매수, 매도 앞에 어리 앞 글자를 띄어갖고 붙여놓으니까 매매있죠. 매매. 그래서 매수를 했으면 매도를 하고 매도했으면 다시 매수를 하고 그래서 매매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매매하는 종목. 그리고 현대약품. 계속 지금 테마주들 사고 팔고 시장이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 여기서 팔았으면 다시 내려오면 요것도 이중바닥형. 그러니까 모양 만들고 이제 오늘 금요일이니까 이제 끝났고 그러니까 다음 주에서 이제 양봉 나오겠죠. 양봉 나오면 또 움직일 거예요. 현대약품. 비만 치료제도 있습니다. 현대약품. 어쨌든 요거는 이제 낙태법 지지 관련주로 되었던 종목이고 명문제약도 마찬가지. 패턴이 비슷해요. 올라갔던 애들 떨어졌던 애들 다 비슷비슷합니다. 올랐죠? 좀 더 떨어질 수 있죠. 어쨌든 여기 박스권. 그러니까 얘만 그런 게 아니고 전고체 배터리도 그렇고 로봇 관련주도 그렇고 지금 최근에 움직였던 애들이 다 비슷비슷한 모양새의 패턴들을 가지고 있어요. 거래가 실렸다가 쭉 하고 올라갔다가 조정받았다가 오르는 척하고 내려가고 뭐 이렇게 이중바닥형 대부분 이런 패턴들 가지고 있는데 이게 무너지고 깨지려면 나스닥이 아주 폭삭 떨어지든가 아니면 갑자기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폭삭 깨지면서 막 코스피가 막 갑자기 막 100포인트가 밀려나든가 그러면 이 테마주들이 모양 잡다가 갑자기 매도세가 거세지니까 에라 모르겠다 일단 탈출하고 보자 해서 죄다 무너지는데 그런 현상이 안 나오니까 모양 잡고 있다가 하루 이틀 뒤에 또 올라갈 때 이제 테마가 또 이슈가 절로 가면 또 저쪽이 확 올라가고 또 이슈가 절로 몰리면 메뚜기 때처럼 확 메뚜기가 확 해갖고 벼 다 갉아먹고 또 옮겨가고 저쪽 밭에 있는 또 그쵸 옥수수 밭도 메뚜기가 다 갉아먹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계속 테마주들이 돌아가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받으면 또 일주일 있다 보면 모양 만들고 또 움직이니까 그래서 한번 수익 냈다고 버리지 말고 팔았으면 다시 내려오면 그리고 지난번에 못 팔았으면 내가 왜 안 팔았을까 반성을 하면서 다음에 올라오면 꼭 팔아야지. 그러니까 욕심을 내지 마세요. 박스권 매매. 자, 그럼 오늘의 표적 종목 오늘은 안전한 종목으로 왜냐면 IT가 흔들릴 수도 있어요. 아직 근데 조정 시그널은 없습니다. 미국도 안 나왔고 우리나라도 안 나왔어요. 일단 미국이 나스닥이 한 2% 정도 흔들리면은 아 조정이겠구나 정도의 낌새가 있는데 제가 그리고 조정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바로 조정받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빨리 움직이면 뭐 하루 만에 되지만 그런 경우 많이 없고요. 대부분 제가 시장 조정입니다를 얘기하면 한 일주일 정도 걸려요. 평균적으로. 심하게는 2주도 걸립니다. 조정입니다. 조정입니다. 조정 올 겁니다. 그러면 하나도 안 빠지고 있다가 2주 뒤에 빠지고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제가 조정이다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왜? 뭐 조정의 모습이 나와야 조정이죠. 근데 이상해서 그래요. 아니 미국이 저거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니까 너무 올라가 있는 종목을 사지 말아라. 뭐 이 정도만 이제 경고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고는 아니고 경계 정도. 그래서 그 관점에서 액세스 바이오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장이 만약에 못 넘어가고 그러면 이런 애들 모양 이쁘잖아요. 이중바닥형.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추천해가지고 6점 몇 프로인가 한번 수익 한번 났다가 지금 다시 밀린 건데 자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 6,470원 안전하게 공략이 가능하고요. 앞에 저점 잘 되고 있고 이때서도 한번 이렇게 올라갈 줄 알았는데 이때 못 올라가고 이중바닥형을 만듭니다. 거래는 완전 말랐고요. 그리고 시젠과 같은 똑같은 이슈를 가지고 있어요. 유전자 치료제 이슈, 엠폭스 진단키트. 그래서 시젠은 좀 떠 있죠. 요렇게 되어 있는 게 좀 시젠이고 진매틱스처럼 되면 이렇게 튀는 건데 이슈가 나오면 튀기는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안전하게 가야 돼요. 그리고 설사 미국 시장이 2%를 조정받는다. 그럼 여러분들은 IT주를 막 급락은 아니지만 막 5% 빠지고 8% 빠지는 거 보고 막 머리 또 지끈지끈 아프고 전문가님 어떡해요 또 하락장가 오는 거 막 힘들겠지만 절대 아닙니다. 시장은 강해요. 흔들릴지언정 다시 움직입니다. 근데 그때 흔들릴 때 오히려 만약에 IT가 흔들리게 되면 그걸 받아줄 애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못 가는 애들 이런 애들. 그리고 이제 날씨 이제 슬슬 추워지고 밤낮 날씨가 지금 막 바뀌니까 저도 엊그저께 잠깐 목이 부었다가 지금 다시 났는데 감기가 또 많이 걸릴 또 철이 됐죠, 그렇죠? 문 잘못 열고 잤다가는 감기 걸리기 쉽게 쓰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서 날씨가 지금 쌀쌀해지고 있기 때문에 감기도 그렇죠? 환절기철도 왔고 그러면은 이게 감기인지 코로나인지 폐렴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걸 병원 가야 하는데 이제 병원은 지금 의사분들이 많이 없다고 하니까 모자르다고 하니까 그래서 관련된 이슈들이 올 겨울에는 나올 수 있다 해서 일단 이쪽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이전에서도 뭐 코로나 이슈 나오니까 마스크를 좀 가만히 있다 갑자기 급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움직일 수 있으니까 안전한 액세스 바이오 생물보안법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유전자 치료제니까 뭐 메디케어 관련주로 뭐 엮으면 엮여지는 거고 그러니까 제약바이오주들은 올라갈 이슈가 많으니까 안전합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
엑세스 바이오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장의 표적 종목 이 엑세스바이오 매수가는 6,470원 선에 짚어주셨습니다. 저희 아직까지도 이 여러분 종목 상담 신청이 가능한데요. 지금 바로 전화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친절한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가장 첫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이번 주 월요일 23일에 신규 상장한 종목입니다. 이 아이언 디바이스 기다리고 있는데요. 현재 매수가가 13,800원, 아마 상장 당일에 좀 따라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현재 보유 비중은 20%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보자면 1.16%가량 밀려서게 되면서 11,000원 선까지 밀려났었네요. 최근 이 코스닥 신규 상장사들을 상대로 단타 매매가 좀 성행을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 단기 매매를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 매도 타이밍을 좀 놓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대응 전략 지금 바로 들어볼게요. 자, 아이언 디바이스라고 해서 지금 회사 내용을 보고 있는데 상장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네요. 자, 뭐 반도체 기획, 일단 뭐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인 것 같은데 소프트웨어 개발 및 외주 생산을 하고 있으며 세트업체 공개를 한다. 근데 일단 실적은 안 나오고 있어요. 여기 실적 보면은 적자죠. 영업이익 적자, 단기 수익도 적자. 뭐 앞으로 이제 좋아지면 되는 건데 시가총액은 크진 않아요. 1,500억. 뭐 앞으로 IT 시대가 오면은 좋아지면 언젠가는 좋아질 수도 있는 뭐 희망은 있다고 봅니다만 그냥 차트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매수 가격 13,800원 여기. 근데 나스닥이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못했어요 어제.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넘어가면 요거 복구가 될 가능성이 커지는데. 오늘도 나스닥이 못 넘어간다. 지금 낙사 선물 마이너스로 바뀌었거든요. 저 마이너스 바뀌면 우리나라 어제 움직였던 반도체 장비주들 얘네들 살살살살 내려옵니다. 그럼 얘도 내려가요. 근데 이 저점은 깨지면 안 돼요. 그리고 신규주가 무서운 게 한 번 빠지면 잘 빠져요. 차트적으로는 별로 안 빠진 것 같은데 금방 빠집니다. 그러니까 단타로 들어갔으면 단타로 잘 끊어야 돼요. 일단 여기 어제 있었던 양봉 기준의 저점이 9,170원이니까 FM으로 얘기하자면 9,170원이 깨지면 손절해야 됩니다. 요거 깨지면 손절. 왜냐면 신규주는 무서운 게 뭐냐면 저점이 안 깨지고 안 내려가면 안 무서운데 그게 모든 게 마찬가지죠. 안 내려가면 안 무섭죠. 근데 뭐 포스코가 됐든 삼성전자가 됐든 하이닉스가 됐든 뭐 한미약품이 됐든 셀트리온이 됐든 모든 애들은 이전에 있었던 10년 동안 20년 동안 차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지라인 것들이 딱딱딱딱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지지라인이 없이 신규주들은 한 번 흘러내리면 한 달에 30% 40%도 떨어집니다.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지금 하락장도 아니고 지금 코스피가 막 박살나는 것도 아니고 미국장이 박살도 안 나는데 신규주들은 혼자서 하락장이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FM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장 분위기 봐서는 손절 안 해도 되는데 신규주는 어쩔 수 없어요. 지지라인이 없습니다. 이게 차트가 다잖아요. 그래서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9,170원이 깨지면 손절. 만약에 뭐 회사라도 지금 뭐 매출이 뭐 조 단위로 있는데 매출은 조 단위고 단기 수익도 뭐 5천억씩 막 내고 있고 막 이러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2천억도 안 된다. 그럼 이거는 시가총액 조 단위로 가야 되니까 그럼 가져가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9,170원이 깨지면 손절, 안 깨진 상태에서 미국 시장이 오늘 신고점으로 넘어가기를 가능성이 50%는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고가를 뭐 오늘 뭐 못 넘어가더라도 1% 약진 앞으로 그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1% 약진 앞으로 그러면 이제 딱 고가에 부딪히거든요. 거기서 1%만 더 가면 이제 고가 돌파니까 그 가능성도 있어요.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지금까지는 좋은 얘기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오늘 밤에 이상한 얘기 누가 또 같이 또 이상한 얘기 또 하기 시작하게 되면 또 흔들릴 것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매매 대응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비만 치료제의 신흥 강자로 떠올랐었죠.
인벤티지랩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매수가가 23,600원, 그리고 보유 비중이 90% 다소 높으십니다. 이 전환 사채가 이미 25일부터 풀렸는데요. 기관들이 연일 매도세 보여주고 있네요. 이 외인 물량도 지금 이 시각 3만 주가량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 이 시각 현재 5.72% 크게 밀려나게 되면서 주가가 2만 원 선 초반대까지 밀려났습니다. 전문가님, 앞으로의 인벤티지랩 어떻게 한번 설계를 해볼까요? 팔아야 되는 자리에서 사셨네요. 자, 차트 보면 단순해요. 자, 비만 치료 이슈는 크다 그랬죠. 크다고 쫓아가라 그랬어요? 아니죠. 바닥에서 사라 그랬죠. 조정받을 때. 자, 제 전략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자, 저점 이렇게 긋고요. 고가를 이렇게 그어요. 그러면 요 밑에서는 사면 되고요. 여기서는 팔면 됩니다. 근데 얼마에 사셨다고? 23,000원. 팔아야 될 때 남들이 그쵸? 팔고 있는데 그 물량을 받아주신 거예요. 거꾸로 샀죠. 그럼 이제 다시 어디 사야 돼요? 이로 내려오면 16,000원이나 14,000원 내려가면 그때 사시면 됩니다. 추가 매수는 거기서 하시고 지금은 추가 매수 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현재 가격에서도 16,000원 내려가면 22% 빠지고 14,000원 전저까지 내려가면 32% 빠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가 매수했다는 답도 없다라는 게 느껴지죠? 지금 추가 매수했는데 22%, 31% 빠지면 그럼 아마 이 주식 다 갖다 버리고 싶을 거예요. 근데 벌써 비중은 90%고, 그래서 이거는 뭐 들어주면은 일단은 파세요. 들어주면 23,000원으로 들어주면 팔면 되는데, 근데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저께도 얘기했고 이미 지난주부터 얘기했는데 비만 치료제들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좀 조정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가격 조정을 받을지 횡보 조정을 받을지는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얘기한 거는 가격 조정을 얘기한 건데 강하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도 횡보 조정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조정을 받으면 22%, 31% 이렇게 빠지지만 횡보 조정을 받으면 뭐 19,000원, 2만 원, 그러니까 거의 이 정도 내에서 마무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횡보 조정을 받고, 그러니까 시간 조정을 받고 올라가면 다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손절은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강하기 때문에 이슈도 아직 있고, 그러니까 가능성은 가격 조정보다는 일단은 시간 조정을 받고 옆으로 횡보한 다음에 다시 돌려서 올라가면서 수익으로 바뀔 가능성이 더 높다고는 보지만 매수 가격 전략 자체가 굉장히 불리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참 대응하기가 지금 곤란한. 그러니까 이걸 매수 가격이 지금 18,000원이나 뭐 17,000원이나 16,000원이다 그러면은 지금 어떡합니까? 비중 90%인데 그러면 수익 났는데 파세요. 좀 일단 팔았다가 조정받으면 다시 사세요. 되게 편안한 전략을 드릴 수 있는데 일단 불리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손절하기도 애매하고 추가 매수하기는 더 애매하고, 이거 일단 갖고 있다가 다시 얘가 알아서 올라오기를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 이 시프트업 나와줬습니다. 61,500원에 15% 말씀 주셨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지난 7월 신규 상장을 한 기업이었죠. 이 코스피 올해 IPO 최대어로 꼽히던 종목이었는데 이 공모가가 6만 원이었는데요. 지금 이 시각 2%가량 밀려나게 되면서 56,800원 선까지 밀려나게 됐습니다. 과연 이 공모가까지 다시 한번 회복이 좀 가능할지, 그리고 이어서 매수가 수복까지 가능할지 지금 바로 저희 전문가님 말씀 듣고 올게요. 자, 이거는 게임주인데 제가 게임을 잘 안 해서, 근데 이건 실적이 좋네요. 자, 볼게요. 게임 라이프 사이클을 장기화시키고 있으며, 제가 게임을 안 하니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좀 배틀그라운드도 안 합니다. 근데 배틀그라운드 유명한 건 알죠. 많이들 하죠. 많이들 하는 배틀그라운드는 아는데, 이거는 뭐 하여간 게임, 뭐 AAA 게임 IP를 보유하고 있으며, 여기 있네요. 승리의 여신이 있네요. 저는 안 하니까 모르겠어요. 어쨌든 승리의 여신이라는 뭐 게임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이라든지 실적은 괜찮아요. 보니까 여기 보니까 매출액, 그래갖고 아마 시장에서는 이게 뭐 최대어다, 뭐 좋다라고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일단 매출도 좋고 다 좋은데, 근데 매출하고 주가하고 정비례냐? 아니라 그랬죠. 그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거꾸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세력들은 그 뉴스로 팔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엿장수 맘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뭐 실적이 좋고 뭐가 좋고 그런다고 해서 꼭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주가의 방향과 정비례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돈의 힘. 만수르 10명이 와가지고 여기다가
10조씩 담그면 이거는 올라가겠죠. 3조밖에 안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돈으로 밀어 올리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들의 방향으로 가는 건데 지금 이거 움직이는 흐름을 보면 이렇게 떨어지죠. 이렇게 떨어지죠. 매수 가격 61,500원. 그래도 이 하락 박스권 고가가 좀 낮아지잖아요. 저점이 낮아지고 이런 느낌인데 또 밀릴 수도 있지만 중간에 들어줬다가 밀리든가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잘 올라가면 6만 9천 원, 뭐 7만 원 선인데 잘 올라가면 7만 원 선인데 그러지 말고요. 비중이 많지 않으니까 한 62,500원에서 여기서 한 절반을 파시고 그렇게 하세요. 62,500원. 일단 전저점은 좀 지지하고 있으니까 근데 거래가 없네요. 거래가 없는데 거래가 없는 건 그렇죠. 저점이 깨지면 이 밑으로 계속 땅굴 파고 내려가니까 저점 깨지면 손절도 필요합니다. 절반은 손절하시고 저점 깨지면 62,500원 올라가면 절반을 이익 실현하시고 그렇게 매매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차트가 우상향이 아니고 이렇게 살살살살살살 가라앉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나중에 이제 수술 못할 정도로 내려가 버리게 되면 20% 30% 깨져버리면 그때는 아예 대응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점이 깨지면 손절, 올라올 때 수익 나면 팔고 또 내려오면 또 매수는 되는데 또 깨지면 또 손절하시고 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도와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롯데케미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23만 1,000원 그리고 30%의 비중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매수가를 보니까 한 2, 3년 정도 장기간 보유를 하신 종목 같습니다. 지금 시각 8.42% 급등 나오고 있지만요. 현재 10만 원 선을 살짝 하회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좀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저희 전문가님 SOS 상담 듣고 올게요. 자, 롯데케미칼 일단 화학주 섹터에 일단 망하진 않죠. 망하진 않고 제가 어제 돌아다니다가 글을 봤는데 좀 재밌는 글을 봤어요. 왜 화학주가 왜 이렇게 약한가? 사실 뭐 차트를 보면은 우하향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종목은 떨어진 상태에서 뭔가 그러니까 한미약품처럼 아니면 알테오젠처럼 이 대형주들이 뭔가 이렇게 살아나야 제가 관심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도 뭐 시젠이라든지 엑세스바이오 왜 강신을 하냐면 대장이 살아났으니까 엑세스바이오 이거 완전 바닥이었잖아. 그러니까 롯데케미칼과 비슷한 거예요. 얘네들이나 쟤네들이나 똑같이 4년 동안 빠졌고 그렇죠? 근데 화학주에서 살아난 게 없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보다가 글 중에서 재밌는 걸 뭘 봤냐면 그리고 저가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한 게 뭐냐면 앞으로의 시대는 화석 연료보다는 태양광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이런 신재생 에너지 시대가 올 수 있으니까 이쪽이 이제 태화되는 거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화석연료가 과연 나중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 그런 자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점점 축소가 되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 볼펜이라든지 요즘에 학생들 있잖아요. 학습 교재들 지금 모나미라든지 얘네들 적자가 어마어마하답니다. 왠 줄 알아요? 볼펜을 안 써요. 다 스마트 그거 태블릿 있죠. 그걸로 공부하고 그걸로 하고 다 그것만 합니다. 심지어 애들이 글씨 쓸 때 이게 어색해요. 이게 다 핸드폰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인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예전에는 공책 넘기면서 이렇게 쓰고 그랬잖아요. 물론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지만 점점 세상이 바뀌면서 그러니까 다 그 플라스틱도 다 결국은 다 화석 그 기름에서 거기서 찌꺼기 다 해갖고 다 그렇게 해갖고 플라스틱 만들어내고 막 그런 거였는데 그러니까 화학주들 그래서 이런 쪽들이 미래로 볼 때에서 조금 전망들이 어려워서 지금 세력들이 미리 빠져나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느 정도 올라오면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20만 원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일단 버티시고 일단 그런 얘기가 있었더라라고 얘기만 드리고 이거는 아직 살아나려면 좀 더 강하게 올라가야 돼요. 15만 원까지는 안 파셔도 됩니다. 일단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고 싶어도 이렇게 줄일 수밖에 없었는데 일단 그런 얘기 저런 얘기 또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또 아침 방송에서 제가 또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걸로 또 들으시면 되고 저는 다음 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쉽지만 오늘의 종목 상담 여기까지 마무리 지어보겠고요. 저희는 그럼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 여전히 견고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도 S&P 500 지수가 신고가를 경신해줬습니다. 우리 시장의 경우엔 박스권 안에서 테마주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요.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은 엑세스바이오, 매수가는 6,470원 선에 만나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저희 서울경제TV 그리고 서울경제신문 모두 당사의 브랜드죠. 최근 이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반드시 피해보시는 일 없도록 유의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주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